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제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소아 심장병 중에서 가장 흔한 ASD, VSD, PD, AVSD 같은 레프트 투 라이트 션트를 일으키는 질환들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이런 레프트 투 라이트 션트 질환에서의 임상적으로 중요한 점은 심부전인 유무, 그 다음에 폐동맥 고혈압 유무입니다. 이 심부전과 폐동맥 고혈압 유무가 있는 염려에 따라서 상급병으로 트랜스퍼를 하느냐, 유일해서 계속 팔로우를 하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사실 소아나 어른이나 성인이나 이런 트랜스퍼 기준이나 수술 기준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2018년 AHA-ACC 어덜트 CHD 가이드라인을 조금 같이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폐동맥 고혈압은 이제 선천적 심장병 환자에서 가장 중요하며 치료 방향을 결정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겁니다. 폐동맥 고혈압을 알기 위해서 심도자를 하면은 가장 정확합니다. QPQS, 그러니까 체일류량과 폐일류량의 비율, 그 다음에 압력비, PPPS, 그 다음에 혈관 제한비, RPRS를 정확히 구할 수 있으나 인베이시브한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QPQS와 PPPS를 간접적으로 측정하고 논 인베이시브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RPRS를 알 수는 없습니다. 이런 폐동맥 고혈압의 정의는 캣을 했을 때 풀모너리 아테리 민 프레셔가 25mm 이상인 때를 이야기합니다. 보통 정상적인 풀모너리 아테리 프레셔는 20에 12 정도고 민 프레셔는 15입니다. 물론 12레벨에서 그렇고 고도가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혈압은 플로우와 혈관 저항에 따라 비례하기 때문에 초기에 레프트 투 라이트 션트 질환들은 플로우 증가에 의한 하이네틱 풀모너리 하이퍼텐전입니다. 이때는 플로우만 차단해주면 풀모너리 하이퍼텐전이 사라지는 인버스브럴 풀모너리 하이퍼텐전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풀모너리 바스큘라 옵스트럭티브 디지즈가 오는 상태가 오면은 디펙트를 차단해서 플로우를 차단해줘도 풀모너리 하이퍼텐전이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하이젠민과 같으면 생명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옵스트럭티브한 풀모너리 하이퍼텐전이 오기 전에 수술을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풀모너리 하이퍼텐전을 리포에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먼저 가장 많이 보는 파라스트나 숏 엑시스비에서 뷰만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노말인 경우에는 LV가 엔드 다이아스필, 미드 시스톨, 엔드 시스톨 때 항상 서큘라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더레이트 정도의 풀모너리 하이퍼텐전이 있으면 RVH도 조금씩 있으면 이 인터벤트럴 septum이 약간 엔드 다이아스필에 찌그러짐을 보이고 미드 시스톨과 엔드 시스톨에서는 인터벤트럴 septum이 플랫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시스톨 때 이렇게 플랫하게 보이는 경우 인터벤트럴 septum이 모더레이트 정도의 풀모너리 하이퍼텐전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슈프라 시스템이 그러니까 에어터보다 압력이 더 높을 때 시스템이보다 압력이 더 높을 때는 RVH도 훨씬 심해지지만은 엔드 다이스톨부터 인터벤트럴 septum이 미드 시스톨 플랫하게 되고 엔드 시스톨 때는 오히려 LV 쪽으로 컨벡스하게 됩니다. 이런 모양을 보고 우리가 풀모너리 하이퍼텐전을 어느 정도 다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도플러를 통해서 폐동맥 압력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폐동맥 고혈압 환자는 TR이 거의 다 있습니다. 그 없는 경우는 저는 한 번도 보지는 못했는데 TR이 있으면 베르누이 공식을 이용해서 TR의 벨로시티를 구해서 4를 곱하고 여기다가 RA 프레셔를 더하면 풀모너리 아테리 시스톨릭 프레셔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PR은 똑같이 벨로시티를 재면은 풀모너리 아테리 다이아스톨릭 프레셔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VSD나 PD를 통해서 흐르는 플로우를 벨로시티를 구하면은 양 챔버 사이에 프레셔 그레디언트를 구하기 때문에 시스톨릭 BP 혈압을 재는 데서 이 프레셔 그레디언트를 빼면은 풀모너리 아테리 시스톨릭 프레셔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의견 봐서 칼라 도플러로도 션트가 레프트 투 라이트인지 라이트 투 레프트 션트인지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라이트 투 레프트 션트가 일어나고 풀물 합전전이 일어나는 데 같으면 아이젠 변경이니까 이때는 수술이 절대 불가한 상태입니다. 제일 먼저 ASD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SD는 단독 질환으로서는 50%고 다른 질환과 동반돼서 30에서 50% 정도 됩니다. 타입은 오스티움 세쿤둠 타입이 50에서 70%로 가장 흔하고 오스티움 프리멈 타입. 이거는 결국 엔도카디알 쿠션의 파셜 타입입니다. 15% 정도 되고, 그 다음 사이너스 비너스 타입의 디펙트가 한 10% 정도 됩니다. 이런 ASD나 PF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아나토미와 발생이 조금 복잡지만은 꼭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복잡지만은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제스테이셔널 에이지 한 달쯤 됐을 때 싱글 에이트리움의 후상방에서 이 septum이 자라서 엔도카디알 쿠션 쪽으로 자라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이때를 septum primum이라고 하고 엔도카디알 쿠션과의 사이에 구멍이 나 있는 것을 오스티움 프리멈이라고 합니다. 이 구멍을 통해서 플라센탈 플로가 IVC를 통해서 이 구멍을 통해서 LA로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조금 더 지나면 이 septum이 쭉 자라서 엔도카디알 쿠션과 거의 닿을 때쯤 되면은 새로운 이 septum 프리멈에 새로운 구멍이 하나 생깁니다. 이 구멍을 오스티움 세쿤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미 처음에 생겼던 septum 프리멈의 오른쪽 사이드에서 다시 새로운 septum이 옆으로 이렇게 앞쪽에서 이렇게 자라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septum 세쿤둠이라고 하고 다 자라면 이렇게 센터에 대한 상태로 이렇게 듣게 됩니다. 요 부위를 우리가 포스 말리스를 하고 여기 덮인 부위, 뜯은 부위가 septum 프리멈이 하나의 밸브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뱃속에 있을 때 I50%가 아래로 들어서 아래 프레셔가 높으니까 이 밸브를 문처럼 열고 1A로 피를 항상 공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출생 후에 1A 프레셔가 올라가면은 이 밸브가 이쪽에 압력이 높으면 닫히기 때문에 LA에서 RA로 피가 들어가지는 않게 됩니다. 여기 2개월째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른까지 계속 열려가 있을 때 만약에 어른이 COPD나 풀물 약품변이 있으면 라이트 투 레프트 시스템이 결정화 될 수 있습니다. 열려가 있을 때 우리가 페이턴트 포라멘 오발레라고 이야기합니다. 페이턴트 포라멘 오발레에 대해서 조금 있는데, 포라멘 오발레는 인트라유트라인 나이프시 IVC 블루드를 LA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 출생 후에 호흡을 하면서 폐혈관 저항이 떨어지고 얘가 LA 프레셔가 올라가고 아래 프레셔보다 더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펑셔널하게 클로즈가 일어납니다. 이게 1세기까지 이러한 아나토미컬한 페이턴시가 50% 유지되고 성인이 되었어도 PFO가 20에서 30% 정도 됩니다. 이러한 PFO는 파라독시칼 엠벌리베이션 위험성과 스트로크 위험성을 초래하게 됩니다. ASD의 패스 비주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SD에서 레프트 투 라이트 션트 양은 디펙트의 사이즈 크기하고 사이즈와 그 다음에 RV와 LV의 상대적인 컴플라이언스 차이로 인해서 생깁니다. 어린 나이에서는 RV 월이 두껍고 컴플라이언스가 떨어집니다. 시간이 뻣뻣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레프트 투 라이트 션트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늙음으로 인해 푸마리 바스큘라 리지스턴스가 떨어짐으로써 RV 월이 얇아짐으로 인해 레프트 투 라이트 션트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30대가 되면 이제 하펠이나 풀물 하이퍼텐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연적인 경과를 보면 3mm에는 거의 다 막힙니다. 3에서 8mm도 한 80% 정도 막힐 수가 있고 8mm 안 넘는 큰 사이즈는 거의 잘 막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애들은 심통이 없이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만약 큰 ASD가 치료받지 않으면 20, 30대에 대해서 하필이나 풀물 하이퍼텐션이 빠질 수 있고 어린이 되면은 에티리얼 플러트나 피브릴레이션도 생길 수 있습니다. 엔도카다이티스는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PV가 드물긴 하지만 생길 수 있는데 임신이나 출산시 더 위험도가 올라갑니다.
벤츄리 이펙트 때문에 그 MVP나 MR이 동반됐어요. 에코에서 서브코스탈 뷰에서 봤을 때 LA와 RL 사이에 이펙트가 보이고 칼라 프로로서 레프트 투 라이트 션트가 보입니다. 이건 서브코스탈 사지탈 뷰에서 봤는 건데 역시 이펙트가 보이게. 이렇게 LA와 RL 사이에 스톤드에서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멀티플한 페네스트레이션 여러 개의 오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프리미엄 LS인데 결국은 엔도카디알 푸시본의 파시알 타입입니다. 커먼 LV 밸브가 UA도 다 형성되어 있고 에이트리움 사이에만 에이트리얼 션트가 있을 때 우리가 프리미엄 ASD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사이너스 피너스 탑 ASD 중에서 IVC 타입인데 이 파라스트나 쇼덱스 보입니다. 여기가 에어트하고 인터넷 셉트인데 아래쪽 IVC 쪽에 비어가 있습니다. 칼라풀로 보이고 사이탈 뷰에서 디펙트가 보이고. 자, 이거는 조금 특이한 경우인데 코로나리 사이너스가 상당히 큰 게 보입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언루프드 코로나리 사이너스라고 코로나리 사이너스 주변 경로가 LA와 LV의 사이 AV 그루브를 통해서 쭉 와서 라이트 미트룸으로 드레인됩니다. 근데 이게 LA를 지날 때 결국은 코로나리 사이너스의 지붕이 LA가 투하게 되면 LAP가 코로나리 사이너스로 들어왔던 RA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코로나리 사이너스가 아주 커지면서 이렇게 션트도 체크됩니다. 결국 ASD하고 헤모다이나믹은 똑같게 됩니다. 그 다음에 ASD의 치료는 수술인지 드레스 카드로 바꾸는데 언제 하냐면 QPQS가 1.5 이상일 때 합니다. 1.5 이하일 때는 오퍼레이션 하는 거고요. 어린애에서 발견됐을 때는 3살에서 5살 사이에 하는 게 가장 적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대부분 드레스 카테타로 막는 게 한 85에서 90% 정도 막는데 컴플리케이션이 한 0.1% 정도는 생기는데 이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대부분 이 방법으로 먼저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컴플리케이션이 생기면 좀 심각한 게 생길 수 있습니다. 요건 약간 논란이 되는 말인데 그러면 QPQ에서 1.5 이상 안 되고 작은 ASD를 내과에서 우연히 발견했다. 그러면 이거를 CV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바꿔주는 게 좋으냐 아니냐 논란은 있는데 일부 논문들이 CV가 자주 재발하는 사람에서 바꿔달라는 논문은 있지만 아직 전체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그냥 팔로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2018년 CHD 가이드라인인데 스티움 시큰드면 SD가 있으면 션트 방향을 봐서 라이트 투 레프트는 아이젠거니까 그대로 그냥 프로모리 하이퍼텐전 메디칼 치료만 하게 됩니다. 레프트 투 라이트 션트가 있을 때 헤모다이나믹 어세스를 해서 RPRS가 3분의 1 이하고 PPS가 2분의 1 이하고 RA가 커져 있고 PQS가 1.5 이상으로 션트를 했을 때 펑셔널 임페어가 있든지 없든지 수술을 합니다. 하지만 이거보다 조금 더 위험한 경우 RPRS가 3분의 1 이상일 때 그 다음에 PPPS가 2분의 1 이상일 때 이때는 이제 이 전문가하고 반드시 상의를 해서 하는데 결국은 우리 임상적으로 RPRS가 이렇게 2분의 1 이상 되면은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스플릿 수술을 바로 하기는 곤란하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합니다. O2를 적기도 하고 NO를 적기도 해서 pulmonary vascular resistance가 떨어지는 정도를 보고 이거는 수술을 하고 나서 약물 치료를 열심히 하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일부 구멍을 파샬 클로즈만 해서 구멍을 일부 남겨놓고 일부만 바꾸는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전문가들이 회의를 거친 후에 결정하게 됩니다. 정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간단한 케이스인데 남자 6개월 얘기가 심장검사에서 왔는데 레프트 어퍼스트라고 돼서 그레이드 2의 시술을 거들렸습니다. 여기 보면은 칼라 프로에서 레프트에서 라이트로 가는 디펙트입니다. 한 3mm 정도 있고요. 칼라를 빼고 가도 이렇게 디펙트가 보이게
서브코스탈 사지탈리스도 디펙트가 4mm 정도 체크되고, 물론 ASD가 있으면은 요거 렐러티브한 PS를 일으키기 때문에 잡으면 랩터프 풀머리 에리어에서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가 한 25쯤 체크가 됩니다. 그럼 메인 풀머리 아트리. 그 다음 VSD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독으로는 25% 정도로 가장 소화에 잘하는 질환입니다. 자, 이 인터벤트컬 septum을 4개 부분으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멤브라널 septum,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아웃렛 septum,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인미트 septum 4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 나눈 부분에 따라서 타입을 나누는데 페리 멤버널스 예를 한 80%로 재현되었습니다. 근데 이 틈을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이유가 서로 이 다른 틈을 석가생들은 이 틈을 잘 이제 이해를 하는데 다른 틈을 쓰는 경우는 혹시 다른 병일까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알아놓는 게 좋습니다. 페리 멤버널스나 파라 멤버널스나 인프라크리스탈 다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인넷 VSD는 이제 엔도카이널 쿠션과 같은 타입의 VSD입니다. 머스큘라 VSD는 머스층에서 생기고 림프체에 가장 하나고요. 슈프라 크리스탈 VSD는 빈도를 낮지만은 AR을 잘 처리하기 때문에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 트임이 가장 많습니다. 슈프라 크리스탈, 아울렛, 인푼디블라, 포날, 더블리 커뮤티드 또는 더블리 커뮤티드 적스 아티알, 서브 아티알 이런 다양한 틈을 옛날에는 서브 풀모니 이런 틈을 씁니다. 이렇게 혼돈 없이 이런 VSD가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AR 위험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이즈에 관계없이 반드시 수술해야 된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크리스탈카는 이름을 슈프라 크리스탈, 인프라 크리스탈이 나오는 이유가 트라베큘라 셉튠과 인푸니블럼 사이에 크리스탈 슈프라벤티큘라리스카는 이것을 리치가 있습니다. 이 상방을 슈프라 크리스탈, 하방을 인프라 크리스탈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이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VSD 중에서 션트 방향으로서 페리 멤브란스나 좀 전에 말한 슈프라 크리스탈 또는 서브 아티리얼 VSD인지 아는 겁니다. 여기 파라스타나 쇼덱스 여기다 보이고 LA 보이고 RA 보이고 알볼루티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서 디펙트가 9시에서 12시 방향 9시 12시 방향으로 세면은 페리 멤브란스 VSD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이즈가 안 커서 하펠 유용성이나 풀물 하이텐전 유용성이 없고 여기 밸브에 RCC나 NCC 프로그레스가 없으면은 그대로 스폰테니스 클로즈 때까지 팔로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디펙트가 12시에서 3시 방향 플로우가 이렇게 12시 3시 방향으로 있는 경우에는 그냥 서브 아티리얼 VSD입니다. 슈프라 크리스탈 VSD.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이즈가 암만 작아도 RCC 플러스를 거의 처리하고 결국은 AR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세경에 보통 수술을 반드시 해줘야 돼요. 페리 멤버러스 VSD는 이제 파라롱에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고 머스큘러 VSD도 파라롱에서 알보 뒤쪽 조금 틸팅하는 뷰인데 역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임상 양상은 펄 VSD는 단지 모음만 청진해 보면 투 액센츄에이션도 없습니다. 모더니트 사이즈 VSD인 경우에는 엘보 위치가 있고 마일드한 풀물의 하텐전이 따라붙어요. 라지 VSD인 경우에는 BVH 있고 LA 라지먼트 하펠려 12 풀물의 하텐전 등으로 결국은 풀물의 바스큘러 업서트 디지죠. 아이젠뱅크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패스 비주얼을 보면은 VSD에서의 랩터 또 라이트 션트 양이 결정되는 것은 그 사이즈하고 풀물의 바스큘러 레지스턴스와 시스테믹 바스큘러 레지스턴스 사이의 상관 레이쇼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작은 VSD는 VSD 자체 부분 자체에서 이 저항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풀물 바스큘러 레지스턴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이즈하고만 관계가 있고 큰 VSD, 1cm 이상의 큰 VSD는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이 구멍에서는 리지스턴스가 걸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지 풀물의 바스큘러 레지스턴스에 의존해서 이게 따지면 신체량이 많고 풀물 바스큘러 레지스턴스가 높으면 신체량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간혹 칼라 플로로로 보면 이제
위에서 아래로 션트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LV에 VSD가 있으면 당연히 RV로 가야 되는데 특이하게 LV에서 다이렉트로 플로가 아래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하펠리가 빨리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즈가 작아도 이런 경우에는 수준이에요. 대부분은 엔도카디알 푸션 타입의 VSD에서 주로 관계가 되고, 더블에는 헤이먼스 VSD 때도 트리크스피트의 셉탈리 프레스에 구멍이 생기면서 LV2 RA 션트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추럴 히스토리를 보면은 페리멘트 VSD와 이제 버스큘러 VSD는 처음 6개월에 잘 막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사이즈가 점점 작아지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인넷 VSD와 올릭 VSD, 좀 전에 말한 이제 서브아티리얼 VSD, 슈퍼크리스탈 VSD 이런 거는 막 작아지지 않습니다. 하펠러가 이제 라지 VSD인 경우에는 임플란트에 생기는데 좀 특이하게 보통 일반 애들은 태어나자마자 폐업을 하면서 폐혈관 저항이 빨리 떨어지는데 라지 VSD가 있는 애들은 이 풀머리 바스큘러 리지스턴스가 계속 유지되다가 6에서 8주 돼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이때부터 레프트 투 라이트 션트가 일어나서 주로 이 이후에 하펠러가 자주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애기들이 BCC마저로 내려오기, 그러니까 3주에서 한 달 정도 왔을 때 오히려 라지 VSD가 있는 애들은 모모가 신체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애들이 울고 이러면 모모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임상에서 라지 VSD일수록 모모가 어렸을 때는 적기 때문에 놓쳐서 오는 경우가 많고, 스몰 VSD인 경우에는 오히려 모모 강도가 세니까 웰에서 빨리 발견되어 오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인푼디블라 스테노시스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몸에서 자연적으로 풀물 혈관 쪽으로 가는 양을 줄이기 위해서 몸에서 스스로 일어나는 방어기전입니다. 엔도카다이티스는 아주 드뭅니다. 2003년 이후로 가이드라인이 배정되고 나서부터는 VSD 때문에 치과 치료를 한다든지 해서 엔도카다이티스 프로필락시스로 안티바드로 오고 이렇게 하는 건 있는데, 아직은 모르는 선생님들이 많지만 이렇게 이런 처치를 할 필요가 없어요. VSD 치료를 보면 여기도 SD와 똑같이 논란이 있는데, 아주 작고 헤모다이나믹하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VSD인 경우에 그럼 이걸 바꾸느냐 바꾸지 않느냐, 원칙상은 이렇게 가만히 두고 팔로우만 해야 됩니다. 테크니컬 프로펠스도 할 필요도 없고 에코 팔로우만 하면서 해야 되는데, 상당수 국내 상급병원에서는 이제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가 이제 대부분 보호자가 원해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논문에서 보면은 이런 말도 있습니다. 뭉뚱하게 조사해 보니까 리드미아나 세미오틱 스테노시스, 엑사이즈 인톨러런스 빈도가 좀 증가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호자가 원하면은, 환자가 원하면은 수술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원칙상은 스몰 VSD는 팔로우만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사이즈가 작든 크든 AI의 위험성이 있으면 페리멤버럴든 슈퍼크리스탈 VSD는 수술을 해야 되고요. 이전에 엔도카다이티스 히스토리에서도 수술을 해야 되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LV2 RA 션트가 있을 때도 수술을 해줘야 됩니다. 머스큘러 VSD는 이제 수술하기 어려운데, 만약 아직 머스큘러 VSD가 있어서 하펠러나 훌물에 확정된 위험성이 있으면 트랜스 카세터로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좀 전에 있는 게 다 종합돼서 나옵니다. 모델들 GHD의 가이드라인인데, 레프트 투 라이트 션트가 있으면 라이트 투 레프트는 역시 조금 전에 말한 아이젠민과 완전 상태니까 양도치로 만들게 되고, 레프트 투 라이트 션트 있을 때 QPQS가 1.5 이상, PS가 2분의 1 이하, 풀물 RPRS가 3분의 2 이하, 이럴 때는 이제 당연히 수술을 합니다. 하지만 션트량이 아주 작아도 프로그레시브한 페리멤브란에서 AR 위험성이 있거나 슈프라크리스탈 VSD는 예약이 없어도 나중에 처리하시기 때문에 수술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엔도카다이티스 히스토리가 있어도 수술을 해줘야 됩니다. 헤모나 다이나믹 어세스를 했을 때 RPRS가 3분의 1 이상이고
SBS가 50 이상일 때는 좀 전에 말한 SBT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논의를 해서 수술을 하든지 팔로우만 하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정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머스큘러 오베시티가 모더레이트 밴드 베스트인지 트랜지션 보입니다. 심자금 검사에서 이제 맞는 경우 이펙트가 여기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 PDA를 보겠습니다. PDA는 미수가를 제외하고 컨데니탈 하트 디지즈 중에서 5에서 10% 차지하는 두 번째로 흔한 질환입니다. 파라스타나 쇼드 XPS 보면은 디센딩의 연타에서 PDA를 통해서 네이프루멘 아트리로 플로우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폐동맥 고혈압 오기 전까지는 컨티뉴스하게 피클릭 다수를 항상 압력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컨티뉴스 플로우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추럴 히스토리를 보면 풀텀에서 발견된 PDA는 절대로 스폰테니스 플로우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프리머츄리티에서 발견된 PDA는 인더메드신 같은 NSAID를 쓰면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DA도 마찬가지로 하펠이나 리커넌트 유모니아를 일으킬 수 있고 휴먼 바스큘러 옵스트럭티브 디지즈, 아이젠뱅거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엔도카다이티스를 일으키는데 특이하게 스몰 PDA인 경우에는 PDA가 라지 PDA인 경우보다 더 잘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아마 플로우가 강하기 때문에 아트리에 상처를 많이 주고 그래서 엔도카다이티스 위험성이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PDA의 에리어레이즘을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치료는 PDA는 발견하면 무조건 가져야 됩니다. 사이즈가 작든 말든 엔도카다이티스 위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아이젠뱅거 왔으면 수술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만 6세대인 애가 얘는 PD 이런 거 전혀 모르고 체스트 페인이 있다면 엄마가 데려왔습니다. 엄마가 대학병원 간호사인데 청진해 보면 잡음이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는데 갑자기 PDA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렇게 몸은 안 들리고 우연히 발견된 사일런트 PD.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막 이렇게 코일을 간단하게 트랜스카스 달렸으면 그걸로 막아주는 게 원칙입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AVSD에서 AVSD는 한 2% 정도 차지하고 다운 신드롬과 연관이 많습니다. 다운 신드롬이 한 2% 정도가 있습니다. 파샬 AVSD는 좀 전에 보였던 프리머 타입의 ASD이고 SD와 헤모나이밍에서 비슷하지만 EKG를 지금 보면은 QRS 액시스가 슈피리어 데비에이션 되어 있습니다. 플리트 AVSD는 ASD, VSD와 합쳐진 헤모나이밍스를 보이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트리크스 밸브가 마이트럴 밸브보다 에이펙 쪽으로 붙어 있습니다. 노멀 경우에 이 부위를 우리가 AV septum, 액티브 벤트리큘러 septum이라는데 이런 AVSD, 엔도카디알 푸션에서는 여기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밸브가 커먼 AV 밸브로 하나의 동일한 플레인으로 유지되게 됩니다. 자, 정상인 경우에는 이렇게 마이트럴가 따로 있지만은 AVSD 엔도카디알 푸션에서는 이렇게 커먼 AV 밸브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커먼 AV 밸브가 결국은 엔도카디알 쿠션 부위 디펙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쿠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숟가락으로 엔도카디알 쿠션을 떨어냈으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딸려 들어와서 이렇게 인내 부위는 굉장히 짧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아웃렛이 상대적으로 길어 보이게 됩니다. 결국은 도리목 같은 길게 나가는 모양을 본다고 구스넥 포먼티라는 말을 씁니다. 내추럴 히스토리를 보면은 컴플리트 AVSD는 1, 2개월 중에 거의 한 펠리에 빠지게 됩니다. 리커런트 뉴모니아를 되고 대부분 2, 3세경에 치료하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그리고 1세 되기 전에 프로멜 바스큘러 옵스트럭티브 체인지가 오는 경우가 많아서 보통은 3개월에서 8개월 때 수술을 해줘야 됩니다. 파샬 타입의 AVSD 경우에는 오스티움 시콘돔 SD보다는 한 피가 조금 더 빨리 오고 MR 때문에 어른이 되면 프로멜 바스큘러 옵스트럭티브 체인지가 올 수 있고 리드미아도 한 20% 정도 생길 수 있습니다. 무조건 AVSD도 파샬이든 컴플리트
마수술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아이젠민기가 왔으면 여기 에코에서 보면 이렇게 컴플리트 에버에서 지나는 분명하면 적대지불이라 정도로 이렇게 폭탄이 없습니다. 비어 커먼 에버가 있고, 그 다음에 파샤 타입으로 벤티클 인터넷 벤티클라 션트는 없고, 똑같은 커먼 에버 밸브지만은 인터넷 션트가 있는 프리모브 SD만 있는 경우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예. 그 인도 메사신을 씁니까? 그 PDA 때. 인터넷 옆에서 불펜을 대체적으로 했습니다. 이뷰 불펜. 아, 그냥 매기면 됩니까? 그래가 맥입니다. 예, 아. 그거를 그냥 우리 보통 에너지 용량으로 미수가들을 먹이면은, 미수가들은 PD 구조가 이제 믹셀이 살아있기 때문에 O2 스탄시 O2에 대한 반응은 올라가 있고, PG2에 대한 반응이 O2에 대한 반응은 떨어지고 PG2에 대한 반응이 올라가기 때문에 물분이나 이런 엔시드 약을 쓰면은 사이클로직네이스 차단되면서 그게 PG2가 차단되기 때문에 다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100% 다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막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고, 안 막히고 핫플류 처리하고 벤틸레이트 위닝이 안 되면 미수가들도 PD 라이제이션을 해주면은 벤틸레이트 위닝이 금방 되는 경우는 흔히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ASD, VSD, PDA, 션트의 대표적인 질환이고 어른도 있다고 얘기하긴 하지만, 많습니다. 어른에서는 사실 ASD가 제일 많더라고요. 제가 봐도 나이가 실제로 여성한테 더 많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년인데, RV라든지 아래가 커져 있고, 심전도에서 우리 RBB나 그런 모양이 있거나 하면, 사실 션트가 있어가지고 실제로 ASD가 있는 경우가 꽤 많아서 VSD나 PDA는 사실은 솔직히 어릴 때 발견돼가지고 수술하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ASD는 확실히 저도 나이가 78살인데 할머니인데 ASD가 있어가지고 수술 보낸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심장을 봤을 때 LV에 비해서 RV가 작아야 되는데 사이즈가 비슷하거나 훨씬 크게 보이면 그런 션트가 있는지는 확인해보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듭니다. 참고로 감사합니다. 제가 화면 공유 끝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 신동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